私たちはジーク・イエーガーの命を受け上官を撃った反マーレ義勇兵です。時間を稼ぐためには手出しできねえようにしてやるんだ。わかりました。私は獣の巨人の継承を受け入れます。壁を破壊し蹂躙された挙句、家畜みてえに子供を産まされ殺されて、やっと生きることが許されるっていうのなら、俺はジーク・イエーガーの計画は到底受け入れられません。お前らが大事だからだ。他の誰よりも。だから長生きしてほしい。ああ、エレン、必ずみんなを救ってあげよう。俺は進み続ける。敵を駆逐するまで。戦え。このエルディア帝国を救えるのはお前しかいない。エレン・イェーガー。ジークの居場所を特定する。救ってやったんだ。そいつらから生まれてくる命を、この残酷な世界から。クソ坊さん、見ててくれよ。示せ。敵はどこにいる？そこ。レベリオの雪辱を果たせ。来いよ、ライナー。 레벨리오 회담에서 에렌에 의해 마레군이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에렌과 지크는 자신들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마레군이 재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릴리타이버와 손잡고 마레의 영웅 두 번째 헤로스로서 국가 원수가 된 테오 마가트가 그들의 예상을 깨고 파라디섬 기습을 강행했습니다. 에렌이 이대로 싸우기엔 불리하기에 에레나는 전투의 힘으로 지하를 통해 도망치자고 제안했으나 에렌은 이 싸움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인 듯 라이너를 향해 나아갑니다. 라이너와 에렌이 맞부딪히는 사이 히크는 가비를 마가트와 콜트가 있는 곳으로 대피시켰고, 팔코가 현재 지크의 척수액을 마셔 적병과 함께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전황이 시조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비행정에서 지크의 말을 떠올린 가비를 통해 시조의 힘의 발동 조건이 에렌과 지크의 접촉일 것이라는 추론에 도달하여 그들의 접촉을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마가트는 세 개의 명운이 자신들의 어깨에 달려있으며 지금 여기서 시조를 먹고 10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신념과 목적을 가진 이들의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에렌은 병질화된 주먹을 사용하며 라이너를 압도합니다. 라이너는 에렌에게 상처 하나 입히지 못하였고 태클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막힙니다. 이에 포르코가 가세했으나 그때 에렌이 전투의 힘을 발동, 갑옷과 턱의 움직임을 봉쇄했고 그 틈을 노려 예거파의 뇌창이 그들에게로 향하려 할 때 마가트가 발사한 대거인포가 에렌의 머리에 명중합니다. 다시 움직이게 된 라이너와 포르코, 마가트의 지원 사격으로 3대1인 상황과 예거파 또한 마레군의 보병과 공군에게 압도당하며 에렌의 패배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에렌은 포기하지 않고 힘을 짜내 전투의 힘을 사용했고 라이너는 그런 에렌의 모습에서 어째서 발버둥치는 건지 그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집니다. 에렌이 턱거인의 공격에 반격하는 사이를 노려 라이너가 에렌을 제압해 목덜미를 물기 위해 입을 열었고 이를 막기 위해 에렌이 힘을 짜내는 사이 어디선가 날아온 돌덩이가 라이너를 강타합니다. 에렌은 바위가 날아온 방향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엔 지크의 짐승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 신화구가 예거파에 점거당하고 에렌이 가비를 신문하기 전 프록이 이끄는 예거파는 한지를 앞세워 거대나무 숲으로 향하고 있었고 한 거인과 강가에 쓰러져 있는 한 병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병사는 뇌창의 폭발에 휘말린 리바이였고 한지는 그가 죽었다고 말했으나 프록은 이를 의심하여 맥을 짚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거인의 몸이 수정기가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더니 온전한 상태의 지크가 나타났죠. 지크에게 예거파의 시선이 빼앗긴 사이 한지는 리바이와 함께 강에 빠져 탈출을 감행합니다. 프록은 지크에게 묻습니다. 지크가 느끼게 낯선 장소에서 낯선 소녀가 흙을 이겨 자신의 몸을 만들어 주었고 그 장소에서 보낸 시간은 한순간 같기도 몇 년이 흐른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었죠. 지크는 그곳이 모든 유미르의 피를 잇는 자들이 연결된 공간인 길이었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후 에렌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시간신화 9에 도착한 것이었고 비행선을 격추합니다. 한편 오니안 코포는 시도를 마레로부터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둬놓은 병사들을 풀어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인류 안락사 계획에 가담한 배신자라며 코니가 분노하자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흥변하는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이 사라져야 한다는 지크의 사상에 반하는 거인으로 변하는 유미르의 백성일지라도 피부색이 검더라도 인간이란 모두 누군가가 필요로 하기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다양한 녀석이 있는 것이 재밌을 거라 말했던 그의 진심을 아르민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 유미르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 지크의 안락사 계획에 가담하는 에렌의 의중을 모르기에 그를 돕는 것을 망설입니다. 아르민은 침묵을 지키는 미카사에게 묻습니다. ミカサはどうしたいの？エレンを助けたいの？ 미카사는 에렌을 돕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에렌이 말한 아커만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르민은 에렌이 한 말은 거짓말이라며 그의 의도를 추리해냅니다. 항상 도망치기보다 지옥에서 맞서 싸워왔던 에렌이 스스로 자멸해야 한다는 칼 프리츠 왕과 다르지 않은 지크의 계획에 가담하는 것은 그답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이었죠. 腰抜けどもめ何いいから黙って全部俺に投資しろ 에렌이 엘레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시조의 힘 사용권은 시도를 보유한 에렌에게 있기 때문이며 엘레나가 파라디 섬의 존속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에 접근한 것을 알게 된 에렌이 혹시 모를 불씨를 키우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크와 접촉해 땅올림으로 파라디 섬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이며 그 시기가 파라디 섬 제거를 위해 세계 주요국이 마레에 모인 지금이라고 아르민은 가설을 내놓습니다. 결국 에렌을 지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픽시스 사령관의 통솔하에 마레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콜트와 가비는 은밀히 팔코를 찾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나일에게 들키게 됩니다. 이에 콜트는 싸우려고 했으나 가비는 총을 쏘려는 콜트를 만류했고 그 사이 나일은 그들에게 접근해 팔코를 풀어줍니다. 팔코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콜트는 어째서 적이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었는지 가비에게 묻습니다. 그의 말에 가비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집안에 숨어 있을 때 마침 브라우스가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자신을 걱정하는 말과 분노가 담긴 말을 동시에 듣게 되며 눈물을 보입니다. 그때 파라디 섬을 다녀온 뒤 이상하게 변한 라이너의 기분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섬에 악마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저 사람이 존재했을 뿐이라는 것과 에렌의 습격으로 소중한 이들이 죽었으나 자신 또한 비행선에 뛰어들어 그들에게 소중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 증오의 연쇄를 이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용소에 소중한 이들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마레의 전사가 되고 파라디 섬을 악마라 믿으며 증오한 가비. 그러나 그녀 또한 에렌과 라이너와 마찬가지로 잔혹한 이 세상이 낳은 피해자였습니다. 팔코는 지크의 척수액을 마셔 곧 거인으로 변할지 모르기에 가비에게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하고 콜트는 지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외침으로부터 동생을 구하고자 하며 지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사이 지크는 피크의 작전에 속아 마가트의 대거인포에 맞고 벽 밑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나 사격 각도가 나오지 않아 확인 사살할 수 없었고 마가트는 위기에 몰린 지크가 외침을 사용할 것을 직감합니다. 에렌은 쓰러진 지크에게 접근하려고 했고 라이노와 포르코는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합니다. 이에 더해 마가트의 지원 사격까지 이루어져 에렌이 이를 뚫고 지크와 접촉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에렌이 라이너에게 붙잡힌 상황에서 지크가 의식을 되찾아 외침을 사용하려 할 때 콜트가 나타났고 팔코가 외침의 효과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계획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온 지크에게 콜트의 말이 통할 리 없었고 지크는 유감을 표하며 외침을 사용해 척수약을 마신 자들을 모두 거인으로 만듭니다.
지크는 비참한 표정으로 거인이 된 팔코에게 라이너를 공격하라 명령했고, 거인 팔코의 가세로 에렌은 지크에게 향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너가 곧바로 발목을 잡았으나 팔코가 라이너의 목더미를 물어뜯기 시작해 에렌과 지크의 접촉이 곧 이루어질 상황에서 마가트가 대거인 포를 발사해 지크를 확실하게 사살합니다. 이어서 에렌에게 총구가 향할 때 아르민과 미카사가 이를 방해했고, 지크가 죽은 것으로 더 이상 시조의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기에 라이너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옷 거인을 팔코에게 넘기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죠. 그때 라이너와의 접촉으로 형의 기억을 보게 된 포르코가 나타나 대신 팔코에게 먹힙니다. 라이너가 포르코의 희생에 대한 울분을 에렌에게 토해내려는 찰나 에렌은 경질화를 이용해 라이너를 묶고 인간으로 변해 지크에게 향합니다. 지크는 피크가 했던 것처럼 눈속임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었고, 에렌을 붙잡으려는 라이너를 병사들이 막아내 에렌과 지크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크에게 향하던 에렌은 자신의 옆을 스치는 한 존재를 느끼는데, 그것은 팔코가 거인화할 때 발생한 열기로 타 죽은 콜트의 거인용 라이플을 든 가비였습니다. 가비가 방어쇠를 당기자 총알은 에렌의 목을 관통했고 에렌의 머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지크는 그의 뇌기능이 정지하기 전 떨어지는 에렌의 머리를 받아 접촉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때 에렌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을 보게 되는데, 정신을 차렸을 땐 쇠사슬로 몸이 구속된 지크와 함께 좌표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지크는 이 공간에서 에렌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시조의 힘을 손에 넣게 된 것이었죠. 그곳엔 그들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존재했는데, 그것은 시조 유미르였고, 곧 베일에 쌓였던 거인과 시조 유미르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거인들이 생기는 원리는 유미르의 백성이 거인의 힘을 원할 때마다 시조 유미르가 이곳에서 끝없는 시간을 써가며 흙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었고, 유미르의 정체는 왕가의 피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는 노예였습니다. 지크는 자신의 쇠사슬이 자유를 방해하는 부전의 맹세로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에렌뿐이라며 안락사 계획을 유미르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지크가 구속된 것을 확인하자 에렌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에렌은 아르민의 생각대로 좌표의 힘을 얻기 위해 지크의 계획에 가담한 척 연기해왔던 것이었죠. 배신한 에렌에게 지크는 어째서 안락사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묻습니다. 이에 에렌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유미르에게 다가가 힘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미르의 통제권은 왕가의 피를 이은 지크에게 있었고, 이는 에렌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지크의 계획이었습니다. 지크는 시조의 거인을 계승하지 않았기에 역대 왕의 기억이 없어 초대왕의 사상에 물들지 않아 부전의 맹세를 무력화한 것이었죠. 그리고 지크는 시조 유미르가 절대적인 힘을 가졌으나 사실 그 정체는 자신의 의지를 갖지 못한 채 왕가의 피를 가진 자를 주인이라 믿고 복종하는 노예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히려 에렌이 쇠사슬에 묶이고, 지크는 에렌 또한 최악의 아버지에게 태어난 가련한 희생자라며 자신이 쿠사바로부터 구원받았던 것처럼 에렌에게 그 역할을 하고자 하며 시조의 힘을 사용해 그리샤의 기억 속으로 향합니다. 지크는 과거의 기억에서 그리샤가 어떻게 자식을 쇠뇌해서 민족주의를 심어주었는지 에렌에게 보여주고자 했으나, 그곳에서 본 그리샤의 모습은 마레에서 에디아 복권을 위해 지크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명을 중단한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샤가 복권파 사명을 중단했기에 에렌에게 아버지의 사상이 주입될 리가 없었으나, 지크는 싸움을 끝내길 거부하는 현재 에렌의 행동이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믿으며 좀 더 기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볼 필요도 없다는 듯 에렌이 다음 기억으로 지크를 이끕니다. 아무리 그리샤의 기억을 더듬어도 그리샤가 에렌을 쇠뇌하는 기억은 없었고, 단지 에렌의 사랑으로 자유롭게 키운 기억만이 존재했습니다. 에렌이 아버지에게 쇠뇌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지크는 무엇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는지 에렌에게 묻습니다. 그에 대한 에렌의 답은 태어날 때부터 그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 타인에게 자유를 빼앗길 바엔 오히려 타인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의 에렌의 본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샤가 왕가로부터 시조를 빼앗는 기억에서 본 그리샤의 모습은 지크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조를 빼앗고 왕가의 자손을 몰살시키길 주저하고 포기하려고 했었죠. 그 이유는 진격의 거인에게 숨겨진 능력인 미래 계승자의 기억을 볼 수 있어 자신이 시조를 빼앗는다 한들 그 힘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을 구하는 의사로서 아이를 죽이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일어났어야 할 과거, 그러나 그리샤의 마음을 돌려 과거에 일어난 결과를 바꾼 것은 현재 에렌이었습니다. 그는 진격의 거인 미래 계승자로서 과거 계승자인 그리샤의 기억에 간섭해
시조를 빼앗는 결과로 바꾼 것이었죠. 그것은 에렌이 바라는 하나의 결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샤는 에렌의 바람대로 행동한 것으로 이제 엘디아가 살 수 있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이에 에렌은 그리샤에게 어떤 기억을 보여주게 됩니다. 끔찍한 미래의 풍경을 말이죠. 그 미래를 본 그리샤는 지크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에렌의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지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샤는 지크에게 지난 과거의 일을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 뒤 에렌을 막아달라 부탁합니다. 이것이 에렌과 히스토리아가 접촉했을 때 에렌이 떠올린 기억의 진실이었고 에렌은 이 시점에서 아버지의 기억을 통해 이후 미래의 자신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말에 지크가 원하는 안락사 계획의 성공은 없는 것이었죠. 그리샤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지크는 서둘러 유미르에게 모든 유미르 백성의 생식 능력을 빼앗으라 명령합니다. 에렌은 미래를 볼 수 있었지만 모든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필사적이었고 지크의 명령을 수행하러 좌표로 향하는 유미르를 보고 억지로 쇠사슬을 풀어내 달려가 안아주며 자신이 이 세상을 끝내겠으니 힘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넌 노예도 신도 아닌 그저 인간일 뿐이라며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중해줍니다. 이 세상을 끝내겠다는 에렌의 말에 지크가 다급히 달려와 자신의 명령에 따르라며 소리치지만 2000년의 세월 동안 처음으로 유미르의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준 사람은 에렌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유미르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엘디아 부족이 다른 부족을 정복하여 얻은 노예였죠. 고통스럽고 힘겨운 세상에서 그녀가 원한 것은 타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돼지를 우리에서 놓아준 벌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냥당하는 신세가 되었고 필사적으로 도망쳐 거대한 나무에 들어갔을 때 어느 유기물과 접촉하여 얻게 된 힘이 거인의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힘으로 부족의 번영을 이루었고 브리치 왕은 상으로 자신의 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인의 힘을 이용해 마레를 멸망시키라고 명령했죠. 그녀는 왕의 사랑을 원했으나 왕은 유미르를 전쟁의 도구로만 이용했습니다. 얼마 후 왕이 기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유미르는 그를 대신해 창을 맞고 쓰러집니다. 유미르는 무언가를 원하는 듯 브리치 왕을 올려다보았으나 오히려 그녀는 왕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의미는 일하기 위해 왕을 위한 노예라는 것이었죠. 그의 말에 유미르는 창으로 죽지 않는 몸임에도 그대로 눈을 감았고 좌표의 세계로 도망쳤습니다. 브리치 왕은 자신의 딸인 마리아 로제 시나에게 유미르의 몸을 먹여 힘을 물려받게 했고 아이를 계속 낳게 해 유미르의 피를 물려받은 자들은 유미르의 저표와 이어져 엘디아 민족, 정확히는 유미르의 백성은 거인이 될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엘디아의 거인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군림해 나가는 것이 브리치 왕의 바람이었습니다. 유미르는 저표의 공간에서 그의 바람을 이어왔고 프리츠로부터 시작된 왕가에 복속되는 족쇄를 유미르에게서 풀고자 하는 것이 에렌 예거였습니다. 待っていたんだろう。ずっと2000年前から誰かを 지크 또한 에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미르와 다를 것 없이 아버지에게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고 지크가 프리츠 왕처럼 유미르를 도구, 노예로서 생각하며 명령을 내렸다면 에렌은 프리츠 왕과 지크가 하지 않았던 그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을 때 유미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시조의 힘은 에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에렌이 시조의 힘을 얻자 곧 파라디 섬의 벽이 무너지며 수천만의 거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까지 마레의 파라디 섬 침공, 에렌과 지크의 접촉에서 이뤄진 진격의 거인의 숨겨진 능력, 시조 유미르의 과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메인 스토리가 에렌 예거를 통해 자유를 위한 싸움이 그려지고 있으나 조금 더 파고 들어가 살펴보면 작중에서 이런 대사를 많이 합니다. 私は死にたくありません。それは私がこの世に生まれてきてしまったからです。 단순히 자유를 원해서가 아니라 날 때부터 이랬다.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싶다. 이 세상에 태어나줬으니 위대하다라며 인간의 존엄을 표현하고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즉 이를 종합해서 작품의 메인 주제와 연관지어 볼 때 드는 생각은 우리는 타인에 의해 정해지는 목표가 아닌 주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합니다. 또한 유미르의 과거를 통해 이렇게 잔혹한 사계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유미르의 거인의 힘을 보면 거인의 힘은 작가가 작품에서 표현하는 힘의 수단으로 오늘날의 경우 자본 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겠죠. 유미르가 길을 열어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 엘디아 부족의 번영을 이루게 한 것은 힘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에 숨기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역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기능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유미르가 엘디아 부족의 노예로 붙잡히게 된 것도 엘디아 부족의 정복전쟁을 통해서였는데, 이 전쟁 또한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유미르 또한 인간의 탐욕이 낳은 전쟁의 피해자이며 2000년 전부터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한 끊임없는 비극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 현재 작품의 배경이고, 이에 대한 작가의 입장은 결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를 향한 에덴의 진격이 시작되는데, 그를 보는 동료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